반갑습니다, 여러분. 자, 원과 직선의 위치관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위치관계란 말이 또 나왔죠. 우리가 뭘 가지고 생각하면 편하다? 바로 교점의 개수, 요걸 기준으로 위치관계를 생각해주면 편하다라는 거죠. 자, 그러면 원 그려보고요. 요렇게 원 있고요. 그 다음에 직선도 한번 그려보죠. 자, 그릴 때 이 교점이 어떻게 발생할 수 있을 것인가. 첫 번째, 자, 요렇게 그림을 그렸을 때 교점이 없죠. 그쵸? 첫 번째, 요런 교점이 없는, 안 만나는 이런 상황이 있을 수 있고요. 그 다음 두 번째는 요렇게 교점이 몇 개? 두 개가 아닌 한 개, 바로 접하는 경우죠. 그쵸?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어떤 경우? 바로 요렇게 교점이 서로 다른 두 곳에서 나오는 경우. 크게 이렇게 세 가지가 있구나 라는 거는 우리가 그림 몇 개만 그려봐도요, 손쉽게 알 수 있습니다. 자, 그럼 중요한 건 바로 이거죠. 그럼 이 세 가지의 경우를 우리가 어떻게 식으로 표현해서 요런 관계들을 만들어주거나 밝혀질 수 있을까? 그겁니다.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접근을 해볼 건데요. 첫 번째는요, 어떤 개념을 이용할 거냐면, 우리가 그래프의 교점이 두 함수의 연립방정식의 해다 라는 거를 이용할 겁니다. 그래프의 교점은 연립방정식의 해에 해당한다는 거죠. 자, 실제로 선생님이 원과 직선의 식을요, 가정을 해볼게요. 원은 예를 들어서 x-p의 제곱 플러스 y-q의 제곱은 r제곱이다 이렇게 놔보고요. 그 다음에 직선은 y는 mx 플러스 n이다 라고 놔볼게요. 그럼 우리가 두 식을 연립한다는 건 공통으로 만족하는 xy 값을 계산하겠다는 뜻이고, 당연히 우리가 2차 연립 방정식을 배웠으니 2차와 1차의 연립은 1차식을 2차식에 이렇게 대입하는 거였죠. 그쵸? 그럼 자, 너를 이쁘게 대입해주면 만들어지는 식이요, x-p의 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n에서 마이너스 q 전체의 제곱이 바로 r제곱이다. 그러면 자, 요거는 이제 PQR이 상수로 지워질 거기 때문에, 물론 MN도 마찬가지입니다. 결국에는요, 요러한 꼴에 X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지겠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거죠. 자, 그럼 이런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만약에 근이, 해가 한 개가 나온다면, 그건 의미하는 게, 요 관계를 만족하는 X 값이 한 개밖에 없구나. 그래서 교점은 하나겠구나. 그럼 만약에 여기서 나오는 x값이 두 개라면 당연히 교점도 두 개같구나. 예를 들어 만약에 해가 없다면 그때는 교점도 없겠구나. 바로 누구를 이용하자? 판별식을 이용하자라는 겁니다. 그래서 자, 이거는 빨간 글씨로 써볼까요? 요 2차 방정식, 자, 2차 방정식 정체가 뭡니까? 너희들 연립방정식입니다. 그죠? 요 연립방정식의 판별식 D가 만약에 첫 번째 0보다 크다라면 그때는 당연히 교점이 서로 다른 두 개가 나올 거고요. 그 다음에 두 번째 판별식이 0이라면 당연히 교점이 한 개가 나올 거고요. 세 번째, 만약에 판별식이 0보다 작다라면 해가 없기 때문에 교점은 없다라고 우리가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. 즉, 원과 직선의 방정식을 우리가 연립하여 만든 새로운 2차 방정식에 대해서 판별식을 통하여 위치관계를 알아낼 수 있다라고 이렇게 판별식을 이용하는 방법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. 그 다음 두 번째 방법은요, 자, 이거는 접근 방법이 조금 다릅니다. 첫 번째는 어떤 식을 우리가 이용해서 접근했다라고 하면요, 이 두 번째 방법은 원이라고 하는 도형의 성질을 이용해서 우리가 접근할 건데, 바로 원의 중심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, 그리고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비교하는 방법입니다.
반지름의 길이라고 할까요? 자, 이게 무슨 말인지 일단 이해하시려면요, 우리가 또 간단하게 도형으로 직접 눈으로 확인하면서 얘기를 해보죠. 자, 직선이 이렇게 있습니다. 그리고요, 원의 중심으로부터 이 직선이 얼만큼 떨어졌지? 라고 확인하고 싶으면 당연히 원의 중심에서 우리가 수선을 내려야 되겠죠? 이렇게 90도가 되는 수선을 딱 내리게 되면 요 수선의 발과 바로 원의 중심을 이은 이 선분의 길이가 오케이, 너는 원의 중심과 떨어진 거리로구나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거고, 우리가 이때 요 반지름의 길이를 한번 R이라고 요렇게 한번 놔보겠습니다. 그러면 요렇게 여러분들이 눈으로 보다시피요, R의 길이와 D의 길이를 비교했을 때 D가 R보다 크게 나오면 당연히 원과 직선이 교점이 나올 수가 없겠죠. 그래서 첫 번째 경우가 바로 요겁니다. R과 D에 대해서 D가 만약에 반지름 길이보다 길게 된다면 너는 교점이 없구나, 만나지 않겠구나 라는 걸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. 그러면 만약에 이 직선이 원 쪽으로 이제 설설설설 이렇게 다가갑니다. 그럼 다가갈 때 어떻게 다가갈 때 딱 교점이 하나로 만들어질까요? 바로 요렇게 이동 하다가 원하고 절묘하게 딱 접하면 얘네들 당연히 교점이 하나가 되겠죠. 근데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실 하나, 이 이 직선이 원에 접할 때 접점과 원의 중심을 이은 선은 반드시 접선과 90도가 되고요. 그리고 그것이 바로 원의 반지름이다 라는 거를 여러분이 알고 있죠. 그쵸? 그래서 요때 만들어지는 요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반지름의 길이와 같겠구나. 반대로 얘기해주면 D와 R이 같다면 그때는 교점이 몇 개가 나오겠구나? 한 개가 나오겠구나 라고 우리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번에는 직선을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중심에 점점 다가가죠. 그럼 이렇게 다가갈 때는 당연히 직선하고 원하고 몇 개의 점에서 만나겠습니까? 두 개의 점에서 만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. 그쵸? 그래서 요 길이가 이제 D가 됐을 때 당연히 우리는 교점이 두 개니까 정리해주면 R 값이 D보다 더 크다면 그때는 교점이 두 개겠구나. 즉 우리는 원의 중심과 이 직선 사이의 거리 그리고 원의 반지름의 길이를 서로 대소관계 비교하여 위치관계를 알아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간단한 예시 하나 한번 해보죠. 어떤 원이 좋을까요?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4 요런 원이 있고요. 그 다음에 직선 y는 x 플러스 1이 있습니다. 이거는 원이고요. 자, 이들의 위치관계를 얘기해봐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가 이 1차식을 2차식에 대입 그리고 연립하여 얘들을 연립방정식의 해가 몇 개지? 라고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요. 사실 이 방법보다는 우리가 이 두 번째 방법이죠.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를 이용하는 방법이 훨씬까지는 아니지만 이 느낌적인 느낌으로요. 간편하게 많이 사용합니다. 실제로요. 그래서 요거는 두 번째 방법으로 한번 접근을 해볼게요. 그러면 얘네들 중심좌표가 0,0이고 반지름은 2구나 라는 거를 우리가 요 표준형의 모양에서 알 수 있고요. 그 다음에 이 중심으로부터 직선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싶으면 당연히 직선을 뭘로 만들어야 되겠습니까? 표준형이 아닌 일반형으로 꼭 바꿔야 된다는 거. 그쵸? 그래서 y를 쇽하고 이항해주면 x-y 플러스 1은 0이다 만들어질 수 있겠죠. 그럼 우리가 이 중심으로부터 직선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했을 때 이 d의 길이는 루트 1의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1의 제곱 그리고 0,0을 쓱쓱 넣었을 때 절대값 1 요렇게만 나오겠네요. 그래서 너 길이가 얼마니? 너는 루트 2분의 1 이쁘게 써주면 2분의 루트 2다 라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겠죠. 그러면 얘네들 반지름의 길이와 크기를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당연히 누가 더 큽니까?
이 값이 더 크죠. 그쵸? 그래서 결론. 반지름의 길이가 그 원의 중심과 직선 사이의 거리보다 더 기므로 우리는 교점이 두 개다.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라는 거를 결론 낼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난다 라고 얘기하면 된다 이거죠. 자, 요렇게 우리가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 얘기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공부해 봤습니다.